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연산 연구소 수학 따지기 D단계 5호 4주차 시작해 봅니다. 1번 문제. 1번 문제는 네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네요. 조금 큰 수를 나눠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요? 새로 나눗셈, 세로셈 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네, 이렇게 1641을 20으로 나눠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렇게 해도 되고 선생님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나눗셈은 나눠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서 계산해도 몫이 변하지 않아요.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15 나누기 5를 하면 3이잖아요. 150 나누기 50을 해도 몫이 3이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각각 10배, 10배 했거든. 그래서 계산했더니 몫이 안 변한다. 그런 얘기예요. 네. 100배를 해볼까? 나눠지는 수 100배 했어요. 나누는 수에도 100배를 해서 500으로 만들었네요. 그래도 몫은 안 변하네요. 이거. 그죠? 네, 몫이 안 변해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같은 수를,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되고요. 거꾸로 이렇게 나눠도 돼요. 이렇게 10배를 하고 10배를 해도 몫이 안 변하지만 또 100분의 1, 즉 100으로 나눠도 똑같이만 나눠주면 몫이 안 변합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런데 또 나머지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면 나머지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가 있는 경우도 한번 볼까요? 네. 나머지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16 나누기 5를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몫은 3이에요. 나머지는 1이죠. 자, 10배를 해볼까요? 10배 하고 10배 나눠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10배 10배 했어요. 몫은 여전히 3이죠? 나머지는 얼마요? 10이 됐죠. 100배를 해볼까? 100배를. 그러면 1600 나누기 500이 됐어. 몫은 3이고요. 나머지는 100이네요. 이런 관계네요. 그쵸? 오, 몫은 여전히 안 변하네. 그런데 나머지가 10배를 하면 나머지도 따라서 10배가 되는구나. 몫은 그대로인데. 그쵸? 100배를 하면 나머지가 100배가 되는구나. 그쵸? 네. 이걸 기억하시고요.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합니다. 나눗셈은 나눠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4를 곱해주면 몫은 변하지 않고 나머지는 4배가 돼요.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와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여기에 4배를 하겠어. 나누는 수에. 그러면 나눠지는 수에도 똑같이 4배를 나눠지는 수에도 똑같이 4배를 할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겠어요? 나누는 수를 100이라고 하면 나누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4배? 1641의 4배? 얼마지? 4, 1은 4, 4, 4, 16, 4, 6, 24, 25, 4, 1은 4, 이렇게 6564 나누기 100으로 식이 변신했어요. 그러면 나머지와 몫을 한번 볼까요? 네. 몫은 100으로 나눴으니까 몫은 65네. 그쵸? 딱 봐도 100의 자리까지를 딱 보면 되니까 65. 나머지 얼마? 64네. 그렇다면 몫은 안 변하니 그대로 65를 이 나눗셈의 몫으로 가져오면 돼요. 그쵸?
그리고 4배를 해서 구한 거니까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 4로 나눠서 돌아오면 되겠죠. 그렇죠? 4, 1은 4, 4, 6, 24 이렇게요. 어때요? 이런 방법으로 계산해 본 적 있어요? 아, 이런 방법으로도 계산이 됩니다. 그죠? 네. 식을 이렇게 변형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게 지금 맞나? 진짜 맞나? 한번 검산을 해볼까요? 네. 원래 있던 1641 나누기 25로 한번 세로셈으로 해볼까요? 164 속에 25는 몇 번 들었지? 100 속에 4번 들었고, 150 속에 6번 들었겠는데요. 그쵸? 그래서 6, 5, 30, 6, 22에서 150을 빼줬어요. 그리고 나서, 원래는 이거 1500 빼는 거 맞죠? 왜냐면 몫의 15자리에 6이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1500을 뺀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41이 남았죠? 141 속에 5번 들었죠? 5번. 4번이면 100이고, 한 번 더 들어서 5번. 그래서 125를 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랬더니 뭐 남았어요? 16 남았죠? 맞아요. 맞죠? 네. 우리가 지금 구해놓은 거 하고 딱 맞아 떨어졌죠? 네. 이렇게, 어, 이번에는 나눠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4배씩 해줘가지고 몫을 찾고 나머지는 4배가 됐으니까 나누기 4를 해가지고 나머지도 찾았어요. 그쵸? 왜 4배를 해줬는지 알겠죠? 25에 4배를 하면 100이라서 그래서 쉬운 수가 돼서 나누는 수를 쉬운 수로 만들면 계산이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줘 봤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볼까요? 두 번째 문제도 나눗셈 문제네요. 그렇죠? 나눗셈인데 검산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어떤 수를 34로 나눴더니 19가 나왔대요, 몫으로요. 그러면 어떤 수에 34가 19번 들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 어떤 수를 우리는 어떻게 구하지? 얘를 곱셈식으로 바꾸면 되죠. 34와 19를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면 나오겠지. 34 곱하기 19를 34 곱하기 19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가 다 아는 방법. 그렇지만 또 우리는 19가 20이라고 하는 수에 엄청 가까운 수잖아요. 그래서 19를 20보다 1 작은 수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34 곱하기 19는 34를 19번 더하시오 하는 말이잖아요. 34가 19번 들었어요. 그 얘기잖아요. 그럼 34가 20번 들었다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한 번, 34를 한 번만 더 빼주면 되죠. 이런 방법으로 계산해도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얼마? 680에서 34를 빼는 거니까 646 이렇게 말이죠. 네모 나왔습니다. 그쵸? 네모 안에 들어갈 수, 나누어졌던 수, 그게 바로 646이라는 사실을 찾았습니다. 그쵸? 네. 또 세로셈으로 한번 해볼까요? 정말 그런가? 네. 자, 9, 4, 36, 3 올려놓고 9, 3, 27에 3을 더해서 30, 306이네요. 34의 9배, 30, 306. 34의 10배는 340이겠죠? 네, 그러면 나왔네요. 646. 똑같죠? 똑같아요. 그쵸? 네. 계산하는 방법이 꼭 세로셈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조금 주어진 수를 보면서 어떤 수에, 어떤 기준수에 가깝나 봐서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방법으로 풀어도 된다. 그렇죠? 네, 우리가 2학년 때, 3학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덧셈하는 거 하면서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죠. 곱셈이나 나눗셈도 우리가 수학적 머리를 조금만 쓰면 또 새로운 해법이 생겨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세 번째 문제는 괄호가 등장했군요. 괄호 안에 덧셈, 나눗셈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수학에서 괄호가 나오면 괄호라고 하는 것이 원래 어떻게 등장하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을 묶어서 계산해 주세요 하는 표시니까 괄호부터 계산해야 되는 게 맞겠죠. 괄호부터 계산할 거고 괄호부터 계산해야 되는데 괄호 안에 항이 또 두 개 있는 거예요. 그죠? 괄호 안에 항이 35가 있고요. 25 나누기 5가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부터 해야 할까요? 그렇죠. 나누기부터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해볼까요? 65는 그대로 두고요. 35에 25 나누기 5. 나누기나 곱하기는 묶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5 나누기 5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25 나누기 5는 5. 그래서 65에서 괄호 안에를 정리해야죠. 65에서 40을 빼는 거였군요. 그러면 25 이렇게 계산하는 순서를 생각하면서 괄호가 있으면 괄호부터 계산, 괄호 안에 또 더하기 나누기가 섞여 있으면 나누기부터 계산해서 정리를 해보았더니 답이 나왔네요. 어렵진 않았죠? 네. 그 다음 문제 볼까요? 네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좀 전에 등식이 아니었거든요. 그죠? 등호가 있고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고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식은 아니었고 이번에는 등식이에요. 등식은 어떤 걸 등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등호가 있는 식인데 등호의 왼편과 오른편에 어떤 식이나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이는 얘처럼 양팔저우를 닮았죠. 그죠? 이런 식을 등식이라고 하고 모르는 어떤 수가 들어있어서 모르는 어떤 수를 구해야 해요. 그러면 구해볼까요? 크게 한번 볼까요? 이 문제를 크게 가로는 묶음이니까 가로 묶어서 이렇게 여기 25 이렇게 그렇다면은 오른쪽에는 15가 있고 그렇다면 큼직하게 보면 25에서 뭘 뺐더니 15라는 얘기죠. 25에서 뭘 뺐을까? 25에서 뭘 뺐을까? 음, 여기에 해당되는 거 10을 뺐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괄호에 해당되는 것은 네모에서 18 나누기 3을 빼는 이거는 얼마? 10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죠? 이제는 괄호 풀어도 되죠. 네. 10이야. 그런데 괄호 안에 있는 18 나누기 3이 또 얼마라는 거를 바로 알았어요? 6이라는 걸 알았죠. 그렇다면 네모는 6을 빼서 10이니까 16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또 찬찬히 하나하나 풀었더니 금세 찾을 수 있었네요. 그죠? 네. 풀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써봤으면 좋겠어요. 풀어가는 과정을 쓴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수학 언어로. 그죠? 네. 이렇게 우리는 답을 구하는 과정을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써가면서 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문제. 18과 24의 공약수를 모두 쓰면 뭐뭐뭐뭐가 있나요? 그런 문제죠. 그렇죠? 공약수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죠, 이제? 약수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공약수는 공통으로 들어있는 약수.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18과 24의 공약수를 하나하나 다 써라. 그죠? 있는 대로 다 써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두 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더라. 최대 공약수의 약수더라. 자, 이거를 연습해 봤지만 혹시 또 잊어버렸는지 몰라서 썼어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한번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18의 약수 한번 써볼까요? 18의 약수? 18의 약수는 1 곱하기 18, 그다음에 2 곱하기 9, 3 곱하기 6,
이렇게 6개네요. 그죠? 24의 약수는요? 24의 약수는 1 곱하기 24, 2 곱하기 12, 3 곱하기 8, 4 곱하기 6. 이렇게 8개네요. 그런데 공통으로 들어있는 약수를 찾아야 하니까 공통인 거를 골라보면 1, 2, 3, 6 이렇게 4개네요. 그쵸? 1, 2, 3, 6. 이게 공약수예요. 그쵸?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약수를 공약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한다고 했죠. 이렇게 풀어놓고 보니까 어떤가요? 1, 2, 3, 6은 결국 뭐의 약수예요? 최대 공약수인 6의 약수들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거 일일이 써보지 않아도 두 수의 공약수를 구하라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그것의 약수를 찾아주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일이 다 쓰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된다? 18과 2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 그쵸? 6, 3, 18, 6, 4, 24 이렇게. 그렇게 최대 공약수를 구했으면 12가 이제 최대 공약수죠. 그럼 최대 공약수 그 6의 약수를 찾아주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푸는 방법이 공약수를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하나 일일이 써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걸 골라보는 방법도 있고 최대 공약수를 구해가지고 바로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느 게 더 쉬워 보여요? 네, 최대 공약수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후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쭉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그것의 약수를 구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해결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죠? 네. 5번까지 벌써 끝났군요. 우리는 6번 문제에서 또 만나요. 잠깐만 이따 만나요. 안녕.